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전기 설비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전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전선에 관한 부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DV 전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D가 뭐예요? 그렇죠, 드랍 됐다. 어디론가 이렇게 떨어져 온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이런 걸 보신 적 있죠? 제가 이렇게 지금 전봇대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봇대에서 변압기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수용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용가로 전기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변압기에서 변성을 해서 이쪽으로 전원을 넣어준다. 그러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바로 이러한 전선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DV 전선은 우리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으로서 우리 어떠한 가공 인입선 같은 데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DV 전선은 3번 인입용 비닐 전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있죠. 바로 이 1번에 있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5 한다고 해서 아웃도어의 5입니다. 그래서 OW 하면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가 된다더라. 이것까지 꽉 잡아주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상 3선식 380V 220V. 여러분 380V 220V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전기 이론 과목에서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간전압, 상전압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바로 그러한 전압 볼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거는요,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상 4선식은 무슨 결선이에요? 그렇죠, 우리 Y결선을 채용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동글동글동글 코일 넣고, 여기에 동글동글동글 코일 중성점 놓고 이렇게 하면은 Y 모양의 Y결선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요 가운데 제가 동글동글동글한 부분이 바로 중성극 또는 중성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중성점, 중성극에 이렇게 전선을 뺀 거, 이 무슨 선? 그렇죠,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중성선이 되고요. 접지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중성점에서 어떻게 땅으로 슝 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선이 뭐다? 우리가 접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극에,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 하면은 무슨 선? 중성선. 2번이 정답으로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 실험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틀린 곳은, 우리 전기 안전을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쁜 전류를 빼내는,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이러한 접지는 뭐예요? 그렇죠, 땅으로 쭉 연결해서 우리 나쁜 전류를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차단기를 설치했대요. 뿅. 그러면 나쁜 전류가 우르르 내려가다가 차단기가 툭 끊어내면은 아이쿠야, 다른 쪽으로 전류가 막 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선, 접지선에는 그렇죠, 차단기를 일반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접지측. 자, 그런데 우리 나중에 산업기사, 기사급으로 또 공부를 쭉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시면요, 이 접지측 전선 쪽에도 나중에는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 예외 규정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알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사항, 법적으로 기본사항이 접지측 전선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것만 꽉 잡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리기가 용이하고 전기저항이 낮으며 부드러운 성질이 있는 전선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인데, 이미 여기서 약간 느낌 막 받으셨나요? 부드러운 성질이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서는요, 연동선유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연동선이 뭐죠? 연한 선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리고
바깥에서는 단단한 선들, 공중에 떠다니는 선들,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선들, 이런 선들은 우리가 단단하다고 해서 경동선을 주로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성질로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그러면은 어떤 선? 그렇죠. 연한 전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선? 연동선. 답은 2번. 중공전선 이런 건 뭐냐면요.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전류가 흐를 때 바깥으로 오는 현상 때문에 가운데가 없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 놓은 거, 가운데가 빈 거를 중공전선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합성전선은 여러 개를 합성해 놓은 거고, 그리고 경동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 그렇죠. 단단한 선들을 경동선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우리 한국전기설비 KC에서 화학류 장수 안에 백여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 사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시설할 경우 전로에 무슨 전압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대지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무슨 문제? 보너스 문제.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 사용 전압 문제는 더더더 떨려요. 왜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400V, 300V, 250V, 60V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대지 전압, 얘는 왜 보너스다? 대전압 하면은 무조건 몇 찍고 본다? 그렇죠. 300V 찍고 본다.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의 대부분의 대전압은 다 뭐예요? 300V 이하의 것.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95%의 확률로 이 300V가 정답인데 가끔 우리를 괴롭히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직류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류라는 말이 나오고 대전압이 나왔다? 그러면 몇 볼트? 600V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몇 프로? 95%가 뭐다? 다 300V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거 답 간단히 몇 볼트? 300V. 600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또 K이십니다. 자,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은 몇 프로 이하여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인데, 우리 금속 덕트 뭐예요? 저는 이 금속 덕트만 얘기하면은 자꾸 고깃집이 생각이 나요. 우리 고깃집에서 고기 구울 때 환기에서 천장을 보면은 덕트 통으로 쭉 해서 나가서 환기형 덕트를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선간 덕트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환기형이 아니니까 덕트 끝부분은 항상 막아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금속 덕트 내부 단면적에 우리는 전선을 얼마나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꽉꽉 못 채워 넣습니다. 열도 발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유도장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 이하만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 제어 회로의 제, 전광 표시 장치의 전, 출퇴 표시 등의 출, 재전출 하면은 항상 전선의 굵기든 이런데 매설되는 양이든 다 완화 규정. 그래서 조금 더 많이 5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 재전출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번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가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의 굵기 몇 짜리 쓴다? 그렇죠. 2.5짜리 쓴다. 그런데 재전출이 떴다. 그러면은 조금 봐줘야겠죠. 그래서 몇 짜리? 1.5짜리로 바뀐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얘는 재전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20% 바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가 항상 뭔가가 이렇게 파워가 있을 때 아무리 분리해도 그렇죠. 충전되어 있는 양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 무엇을 설치하는가? 그러면 과전압이 걸린 거를 좀 빼주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약간 보호장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피레기는 뭐예요? 그렇죠. 뇌서지, 벼락이 팡 치면요. 그 뇌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 계속해서 쭉 흐르는 그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뇌서지에 대한 외부 이상전압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면 직렬 리액터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제5 고주파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는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여 역률 개선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그렇죠. 지금
뭔가 전압이 높아 과전압을 방지하겠대요. 그러면 펑 하고 빼내주는 바로 이 방전에 관한 요 코일. 그래서 1번 방전 코일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합성 수지관을 연결할 때 얼마나 깊게 잘 밀어넣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이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특수 조건, 예외 규정이 바로 머리에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런 말을 뒤에 써주면 아, 이건 접착제를 사용한 우리 예외 규정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면 어때요? 와, 그냥 쑥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 그렇죠. 1.2배 이상 이렇게 밀어넣는 건데 지금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했으니 예외 규정으로 우리는 뭐? 그렇죠. 접착제 사용 시 0.8배라는 예외 규정이 있죠. 한마디로 실리콘 같은 거 쳐서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좀 더 봐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 문제 1.2로 찍어서 틀리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크전 박스 내에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 방법은 자, 짜잔! 우리 정크전 박스죠. 우리가 이런 거 실제로 현장 가시면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이 정크전 박스 내에 이제 나중에 뚜껑도 덮어야 됩니다. 여기에 쑥 넣어서 이 내부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선 뿅뿅뿅뿅 꼬아서 나머지 모자를 탁 씌워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서 바로 이 정크전 박스 내에서는 이렇게 사용해 주는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요.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다만 선생님 슬립으로 전선을 접속하는 것도 가장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정크전 박스 내에서는 뭐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몇 번 조심해야 된다? 그쵸? 2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전선의 접속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슬리브는 슬리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크션 박스라는 조건이 들어왔으니 와이어 커넥터로 꼭 잡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의 구멍을 뻥 하고 뚫는다. 그래서 우리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캐비넷 같은 거는 아무래도 어때요? 그렇죠. 딱 고정돼 있고 강판재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가웃 펀치 같이 팡 소리 내면서 쫙 하고 뚫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가웃 펀치가 정답으로 되는데요. 이 나머지들 우리 토치램프 뭐예요? 그렇죠. 불질이라고 우리 전문 용어 불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불질은 뭐 할 때? 그렇죠. 우리 단단한 합성 수지관 같은 거 구부릴 때 당연히 뭐 플렉시블한 것들 원래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때 쓴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단단한 거 좀 연하게 만들 때 이 불지 토치램프 쓰고요. 우리 클리퍼는 뭐예요? 그렇죠. 굵은 전선 톡톡 우리 절단기라고도 부르죠. 그게 바로 클리퍼. 그리고 오스터는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오스터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매우 좋아하는 배가 고파요. 선생님 지금 뭐 그리시죠? 외계인인가요? 아니요. 랍스터, 오스터. 그래서 요거 뭐 나사선을 낼 때 하는 거 그게 오스터였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는 구멍을 뚫는 거. 자, 구멍을 뚫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홀수도 있습니다. 홀은 블랙홀 생각해서 구멍 뚫는 홀수. 그리고 지금 같이 이미 분자와 배전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뻥 하고 뚫는 거 그게 바로 노가웃 펀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면에 비추는 빛의 대부분이 광원으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투사되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 어딘가 천장 같은 데서 어떻게 아래로 슝 하고 지금 빛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얀 광속이 90에서 100%입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그냥 슝 하고 다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움직이는 건 이러한 반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전반 확상은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축 하고 내려오는 바로 직접 조명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얀 광속이니까 직접 조명인데
만약에 위쪽으로 팡 쳐서 축 퍼지는 거, 그런 것들은 뭐죠? 그렇죠. 간접 조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냥 쭉 아래로 바로 쏘는 거를 직접 조명. 항상 반이 들어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 이러면요. 전체가 싹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 다른 쪽으로, 일부는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항상 반자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의 종류는, 자, 우리 지선 또는 시험에서 이 지선은 뭐라고도 같이 법에서 허용을 한다? 그렇죠. 지선 또는 지지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KC 법안에는요, 두 가지 용어 모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선하면 지선 또는 지지선. 이게 뭐였죠? 그렇죠. 우리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물이 땅에 매설은 잘 돼 있긴 한데 한쪽으로 조금 장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 좀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땅속에 금가를 설치해서 어떻게 고정을 시켜주면 이쪽으로 원래 넘어지려는 애가 힘을 딱 잡아주니까 탁 하고 안정되게 서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애자는 그러면 요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애자고요. 이때는 동그란 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니까 그쵸. 우리 공구, 공동그라죠. 그래서 무슨 애자? 구형 애자. 이렇게 이번에 체크하시면 되겠고, 핀 애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데 위에 이렇게 설치돼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인류애자랑 내장애자는 우리 가공전선로에서 주로 장력을 받아주는 애자들을 인류애자 또는 내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구형애자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인 철근 콘크리트의 전체 길이가 12m이래요. 그리고 건주, 이제 지지물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때 땅에 묻히는 최소 미터는 몇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전체 길이, 한마디로 얘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전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나오는 설계하중, 바로 이 설계하중 값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물론 FM대로 공부하면은 이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 양을 줄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설계하중이 원래는 법적으로 1.8 이하 쪽이 있고요. 그리고 1.8에서 9.8 쪽이 있죠. 그리고 이거보다 큰 거는 14.72까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예 이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6.8에서 9.8, 6.8을 넘고 9.8 이하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 편하게 잘라서 난 이 정도만 공부해야겠다라고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15m 이하, 그리고 16m 이하. 이거는요, 15초가 16 이하, 그리고 20m 이하. 얘는 16초가 20 이하. 그래서 여기는 15m 이하까지는 그냥 뭘 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이 전장에다가 6분의 1을 곱하면은 끝나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전장을 6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1.6이나 2.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정값입니다. 2.5m, 2.8m.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12m니까 15m 아래쪽이죠. 그럼 뭐만 하시면 돼?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12m를 6으로 나누면 6, 22. 정답은 2m.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50호, 750 일반용 단심 비닐 전선의 약호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DV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이렇게 용어를 주고 약호를 물어봤네요. 이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 전선 공부할 때 가장 처음 나오고 기본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단심 비닐 전선입니다. 바로 NR. 정답은 3번. 간단히 체크하시면 되긴 하는데 우리 이 일반용 단심 비닐 전선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기기 배선용 있죠.
그러면은 기기 배선용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죠. NRI. 한마디로 I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NR과 NRI는 그래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 우리 이론 시간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뭐 논시스 그리고 요 R은 rigid. 우리 단단한 거, 딱 단단한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말고도 전선 공부하실 때 어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네온 그러면은 N이 스멀 나오고요. 그리고 유연성 있다. 그럼 F, 플렉시블이 스멀 나오고 이러한 방식들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설비의 특구와 배전반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하여 앞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면, 뭐 옆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우리 이 앞면이 시험 문제 키포인트고 다만 뭐가 바뀔 수 있냐? 우리가 특고압이냐 그리고 고저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 사실 이 고압과 저압은 규정집에는 따로 있어요. 근데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 퉁 쳐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이격거리가 대충 몇 정도 되냐? 지금 제 키가 한 17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 설비 선생 키랑 비슷하구나 이격거리가.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 물론 이건 1.7m니까 당연히 훨씬 좁을 겁니다. 그래서 1.7m. 그리고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좀 낮겠죠. 아무래도 고저압이니까. 그래서 1.5m.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특고압이라고 조건 주어졌으니 몇 미터? 1.7m.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선의 압착 단자를 접시키는 공구는, 자,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났죠. 압착 단자. 우리 압착이라는 거는 뭐? 압력. 꾹 누르는 거야. 꾹 눌러. 그러면은 꾹 누른다는 뜻은 우리 프레스기 아세요? 꾹 눌리는. 프레스기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압착이라는 건요, 꾹 하고 눌려서 손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게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그 절단 사고까지 일어나는 게 바로 압착 프레스인데, 바로 이 압착이라는 걸 영어로 그대로 압력 가져오면은 바로 이 프레셔 툴이 되겠죠. 툴은 도구니까요. 그래서 압착 기구, 그래서 압착 단자를 팡 하고 눌러주는 거 프레셔 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와 깡전선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황금의 길이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요, 제가 나름 좀 생각한 방식으로 좀 암기를 하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무슨 합이냐 전선의 조수 가닥이 바꿨냐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전선의 조수가 2조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3조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압이 저압이냐, 아니면 고압이냐, 아니면 특고압이냐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숫자 정도는 한번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최하 얘는 900, 그리고 얘는 1400짜리. 자, 대신 이 900과 1400만 꽉 잡고 계신다면은 이제 우리는 조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2조의 최대 수치는 900의 2배. 특고압이면은 2배. 최대 수치는 1800. 그리고 이 가운데 값은 끌어오면 돼요. 너 일로 와. 그러면은 1400. 그리고 이 위치는요, 그럼 선생님, 얘 끌어와. 서로 막 가져다 쓰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마지막 이 자리죠. 마지막 이 자리는 이 1400에서 1000 더한 2400짜리.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조건을 잘 보시고 찍어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조수가 3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표 조건에서 3조겠고요. 그리고 특고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특고압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달려오면은 답은 2400mm. 그래서 정답은 4번 2400mm가 되는데, 이러한 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조금만 힘내서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 석유, 셀룰로이드 등 기타 가연성 물질을 개조 또는 공장. 자, 이미 가연성 물질에서 게임 끝났죠. 그렇죠? 우리 가연성 물질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난다. 그러면은 불이나 우리 폭발 이 느낌 나자마자 항상 세 글자 뭐 기억하자? 합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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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캐. 선생님 그게 뭐죠? 우리가 가장 단단한 것들 있잖아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그거를 합금캐, 합금캐, 합금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불이 나는 곳은 합금캐, 오케이. 그리고 폭발하는 곳은 금속관, 케이블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상황을 나누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자? 일단 사용 불가능한 거, 불 나거나 폭발하는데 사용 불가능한 거, 그 문제는 당연히 이쪽에서밖에는 안 나와요. 왜냐면 합금캐 세 가지 빼고 찍으면 되는 거죠. 바로 이 폭연성에서는 불가능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그냥 합금캐, 합금캐, 합금캐 해서 합금캐 빼고 찍는다.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합금캐 중에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금속관, 3번은 케이블. 여기 좀 오타가 났어요. 이거 합성수지관이라고 실제 시험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하나인 2번. 방수평 플래시블 공사. 여기가 뭐라고요? 합성수지관입니다. 합성.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 뭐 기억하자? 합금캐, 합금캐 기억하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정하는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전선의 접속 방법부터 좀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봐야죠. 얘 같은 경우는 2개를 어떻게 병렬 이렇게 나눠서 분기하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전선에 접속할 때 저항은 증가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부식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녹 쓰는 건데. 그리고 절연은 어떻게? 그쵸. 기존보다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선의 세기. 전선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은 원래 하나짜리가 100%라면은 이때 당겨봤을 때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고요. 80% 이상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선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다는 건 가다가 요렇게. 이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구리선이라면 그러면은 50 스퀘어 이상일 것. 이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거는 정 어려우시면 나머지 읽지 마세요. 답만 기억해 가셔도 됩니다. 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할 것이 틀린 겁니다. 선생님, 그럼 나머지 맞는 건가요? 네, 나머지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요 놈이 왜 틀렸냐? 자, 우리가 각각의 지금 여기다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겠대요. 그러면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다가 만약에 한쪽이 끊기면요, 실제로 병렬하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나눠지던 전류가 한쪽에 몰리면 사고로 또 추가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가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차단 장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동시에 차단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동시 차단 장치가 아니라면 이렇게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진 말 것이라고 돼 있어. 할 것이 아니고 말 것.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우리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조명용 전원 코드 또는 이동전선의 단면적은 최소 몇이냐?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내가 공부할 때 키워드만 조금 잘 잡았다면 충분히 바로 뿅 하고 찍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저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조명용 전원 코드는 대부분 다 저압이죠. 그러면 저압 옥랩에선 공부하실 때 기본 굵기 몇이라고요? 2.5입니다. 그리고 제어 회로, 정강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몇이에요? 1.5입니다. 그런데 이 외쪽으로 뭐가 있어요?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고무 코드 같은 거. 캡타이어 케이블, 고무 코드 같은 거 무조건 나오면은 몇 찍어버린다? 0.75 찍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조명이든 이동전선이든 뭐든 다 필요 없죠. 뭐가 떴어요? 전원 코드 또는 뭐 캡타이어 케이블 뜨면은 그냥 무조건 몇 때려라? 0.75 때려버려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좀 쉬웠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던 건 적어도 답만이라도 꼭 체크해 가시고요.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이론을 조금 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드렸죠. 그러한 이론을 조금 더 쌓아서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